네, 제 이름은 이혜용이고요. 금속공예 작가입니다. 금속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을 하고요. 세공도 있는데 주로 은을 가지고 기금속 장신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을 했고요. 금속공예를 배우고 기술 자격증을 따서 공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속공예 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대학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대학원에서도 금속공예 직업을 했고요. 저 때는 조금 금속공예 하시는 분이 없어서 희소성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작품을 만들면 창작이잖아요. 창작을 했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요. 제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많습니다. 저희가 금속공예인데 스리리 업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더럽고 이런데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면서 그런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산품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미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미대는 갔어요. 그런데 미술대학에 가서 보니까 다양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예를 접하게 돼서 공예를 하다 보니까 금속공예가 좋아서 금속공예로 갈아탄 계기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미술대학을 가겠다고 꿈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크면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종의 꿈은 제가 손이 움직이는 한은 끝까지 평생 작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로가 직업이 됐고 그 직업이 저의 앞날이 됐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꿈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선택해서 추진 있게 진로를 탐색해서 앞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금속공예 작가 이혜용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저희가 동판에 그림 그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작품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동판에 그림 그리기 할 건데요. 이렇게 말 그림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돌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렇게 동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유리를 대용해서 아크릴로 되어 있는 판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한쪽에 치워 두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제가 그림이 요거에 들어 있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동판화를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 혹시 두꺼운 종이나 이 도화지가 있다면 밑판에 데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어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동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알루미늄인데 은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예를 들어서 나는 흰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붉은색에다가 대고 그림을 그리고요. 난 붉은색이 좋다 그러면은, 붉은색이 이렇게 앞면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하얀색에다가 대고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색에다 할 거니까 하얀색에다가 이 동판을 이렇게 마주 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림이 잘 그렸는지 안 됐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판하고 이 그림을 집에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를 끊어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윗면에다가 이렇게 대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위에다 한 2개 정도만 고정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집에 두꺼운 도화지나 종이가 있으면은 밑판에 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렇게 대어주고요. 집에 볼펜들 다 갖고 계시죠? 볼펜으로 이 선을 따라 그대로 그리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그림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이 동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과일이든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그려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어느 성당 같아요. 이제 그림에 따라서 볼펜으로 선을 따라서 그어주면 좋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선을 따라서 그려줘야지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체적인 외곽을 먼저 따라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부분 섬세한 것부터 하다 보면은 형태가 약간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외곽선을 다 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섬세한 걸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큰 덩어리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들 해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에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제가 뒷면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뒷면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 갖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복잡해서 학생들이 따라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중간중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틀 같은 데는 직선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손으로 하는 것보다 깨끗하면서도 더 쉽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둥 같은 것도 이거 선으로 연결해서 내려주면 좋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를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대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꼭 따라서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그려도 되고요. 지금 선생님은 이걸로 볼펜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송구수로 하면은 더 진하게 나타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송구수는 위험해서 선생님이 송구수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송구수를 해봐도 좋습니다. 송구수를 사용할 때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송구수로 사용하도록, 알겠죠? 또 어머니 놀래 갖고 또 송곳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중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됐을까? 뭔가 나오는 것 같은가요? 밑에 이쪽도 안 됐고 이쪽도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여기도 안 되고 있고. 일단 다시 한번 봅시다. 지붕 위에 선을 요거를 좀 많이 그려주면은 입체감이 조금 나서 좀 좋은데 선이 너무 많아 갖고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하다 보니까 한번 윗부분만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오, 뒷면 훨씬 낫네요. 그쵸? 뒷면 위에 부분은 대충 됐고요. 밑에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든 부분은 그냥 선으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 큰 선으로 외곽선을 먼저 잡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오, 여기 좀 낮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마무리 할게요. 어떻게 선 같은가요? 원하는 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조각상들은 그냥 외형만 이렇게 해서 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표는 안 나겠네요. 지금 선생님 막 이렇게 누르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뒷면에 얘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온 거 보이나요? 여기도 지금 거의 된 것 같고요. 마무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선생님이 송곳 얘기했잖아요. 송곳으로 어디에 쓰냐면은 여기에다가 콕콕콕콕 눌러주면은 실질적으로 입체감이 훨씬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요거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요거 보이시나요? 또르륵 이렇게 선에 따라서 보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한번 제가 해볼게요. 또 지붕만 동그랗게 다 매듭하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훨씬 더 입체감 느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훨씬 더 입체감이 느껴지죠?
돔 있는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자기가 더 완성하고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줘도 되고,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오늘 날짜하고 자기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빈 쪽에다가 오늘 날짜 써도 되고요. 자기 이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12일 이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사인 넣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요거 완성한 거 뜯어내겠습니다. 아까 테이프 붙인 거 살짝 이렇게 껴주시고요. 살짝 껴주시고, 만약에 조금 이게 구부러졌다 그러면은 요거 자루 살짝씩 눌러줘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내려놨던 요거 액자 틀에다가 요거 아크릴 위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던 거 여기에다 넣어서 다시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이 완성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원하는 성이 됐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동파나의 그림 그리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조금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거 자꾸 하다 보면은 재미도 느끼고 괜찮거든요. 요런 경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배우신 거를 내가 잘 집안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공예품이 되는데, 이거를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공예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서 공예품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